기술입니다. 그 발표 범위가 넓고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기술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경기력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기술 및 전술의 개념화, 타점의 중요성, 사용구 변화, 대응, 경기 분석, 치키타 기술, 백핸드 드라이브 기술,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니어 기술, 백핸드 드라이브 기술,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총평으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기술 전술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 4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 요인에는 승부 분석, 목표 의식, 그리고 통제 능력, 집중력이 있고요. 신체적 요인에는 민첩성, 근력, 지구력, 손목심, 하체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전술적 요인에는 서비스, 리시브, 드라이브, 작전, 시스템, 분석 같은 게 있고요. 또 환경적 요인에는 사용구, 탁구대, 체육관 규모라든가 바람, 습도, 온도, 사용하는 라켓, 러버, 음식 이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요.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경기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오늘은 여기 기술 전술적 요인이 발표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전술적 요인의 개념화입니다. 개념화 시키면 보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전술적 요인은 기술 수준과 기술 활용 수준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 수준에는 회전, 스피드, 파워가 포함되고 기술 활용 수준에는 전술과 정신 자세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술 수준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전이죠. 탁구에서 회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전을 모르면 눈을 감고 탁구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시브가 뜬다거나 네트에 부린다거나 상대방 드라이브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은 회전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에서는 우선 우리가 회전을 만들 능력, 서비스라든가 커트라든가 드라이브, 회전을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회전을 읽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이요. 어떤 회전인지, 사이드 스핀인지, 언더 스핀인지, 아니 너클인지, 그리고 그런 회전을 컨트롤하는 능력, 그런 회전을 짧게, 길게, 때론 빠르게, 깊숙이 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준이 낮은 선수들은 대부분 이 회전 능력이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회전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능력에서 이제 비슷해지면은 다음은 이제 속도 싸움이 되는데 속도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박자, 스텝, 순간 움직임, 전환 속도, 그리고 준비 속도가 있습니다. 힘과 속도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스피드라고 생각하는데 힘이 아무리 파워가 있더라도 스피드가 없으면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스피드 싸움에서 이제 비슷해지면은 다음은 파워 싸움으로 올라갑니다. 랠리에서 좀 밀리거나 또 회전을 많이 만들지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스피드는 좋은데 득점구, 결정구가 없는 선수들이 파워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파워에는 타구의 강도, 속도, 회전 강도,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 3개를 기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시합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이 기술 활용 수준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 활용 수준에는 전술과 정신 자세가 있습니다. 자, 전술을 보시면은 우선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득점 시스템, 작전, 모션, 회전, 코스, 박자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전술에는 어떤 시합의 초반, 중반, 후반을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자, 경기의 초반, 중반, 후반에 사용할 전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사용할 전술 등 자신만의 전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자세. 정신자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의식, 승부근성, 자신감, 집중력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신자세가 우수하면 밑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통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의식과 승부근성이 뛰어난 선수들이 기술 수준이 높고 기술 활용 수준 또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잘 통제하고 발전시켜서 기술을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즉 미스가 없이 기술을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컨시스턴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기본기와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 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중선수들의 컨시스턴시 능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가 거의 없습니다. 미스가 없는 것을 바로 컨시스턴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능력이 없는 선수들은 거의 5번 이내에 미스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선수들은 타크라이드는 거의 미스가 없고 회전, 스피드, 파워, 중심, 스텝 등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백핸드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약한 백핸드를 우리나라 선수들의 파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이런 백핸드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스 거의 안 하죠? 거의 20번 이상 칩니다. 20번 이상. 네, 판델용 선수도 보시면은 거의 뭐 미스가 없고 중심 좋고 임팩트, 네, 미스가 거의 없죠. 네. 상당히 의외입니다. 상당히 의외. 자, 합백전 한번 보시죠. 자, 앞에 붙어도 백에 미스가 없죠? 네, 백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백. 네, 붙어도 미스가 없습니다. 자, 기술을 미스 없이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컨시스턴시라고 합니다. 예, 이 능력이 부족하면 시합 중에 쉬운 미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쉬운 미스가 많은 선수들은 이 컨시스턴시 능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타점의 중요성입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처럼 컨시스턴시 능력이 좋아지려면 타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위에 보신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타점을 잡기 위해 플레이하는데요. 완벽한 타점이라는 것은 타구의 방향, 성질, 속도, 길이, 높이 등을 인지하고 몸 전체의 중심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으며 힘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타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렐빗이 이러한 완벽한 타점을 연속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타점이 잡히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힘과 스피드를 이용해서 강한 회전과 빠른 타구, 또 깊숙한 코스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완벽한 타점이 잡히지 않으면 결정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타점이 안 잡힌다는 것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완벽한 타점을 잡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 회전, 여기죠, 여기. 네. 회전, 모션을 가지고 상대의 시각을 뺏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와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의 중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통해서 상대에게 공간을 안 줄 수 있고 빠른 박자를 통해서 상대에게 시간을 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고 내가 찬스를 잡는 게임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계의 탁구의 새로운 트렌드는 하리모토의 백처럼 빠른 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피드가 없으면 완벽한 타점을 잡기 힘들며 그러면 결정구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완벽한 타점이 잡혀도 파워, 임팩트가 없으면 결정구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이런 완벽한 타점을 잡히는 상황이 상당히 많겠지만 수준이 비슷하면은 완벽한 타점을 잡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네, 서로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누가 완벽한 타점을 많이 잡아내느냐, 그리고 완벽한 타점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미스 없이 좀 더 빠르고 강한 볼을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즉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플레이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을 못 읽었죠? 예, 시간을 뺏는 플레이. 이건 길이를 읽지 못했습니다. 길이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눈을 감고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회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빠른 박자로 시간을 뺏는 플레이. 자, 백핸드 빨리 쳤죠? 예, 세게 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예, 코스 깊숙이 쳤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빨리. 네, 백핸드 바로 쳤죠. 바로. 기다리지 않고. 네, 빠른 박자 시간을 뺏는 플레이입니다. 자, 다음 빠른 스피드로 시간과 중심을 뺏는 플레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죠? 예, 중심이 중심이 무너졌죠, 중심이. 그렇게 빠른 타구를, 강한 타구를 칠 수 없습니다. 무너지면 이렇게. 예, 인지도 못했고, 봤을 때는 이제 공이 지나간 상황이죠. 다음은 공간을 주는 플레이입니다. 컨트롤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공의 높이가 네트보다 높습니다.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위죠, 위. 다음은 공이 나갔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 공간을 안 주는 플레이. 자세히 보시면 낮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트 넘어갈 때 살짝 넘어가죠. 낮게. 네, 낮게 넘어갑니다. 낮죠? 네, 들어서 나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 또 낮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컨트롤 상당히 좋은 서비스죠. 예, 다음은 공간을 완전 안 주는 플레이. 네, 이건 공간이 아예 없죠. 어디 오는지 알고 있고 중심도 잡혔고 시간도 있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그렇죠? 네, 선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재미있으라고 준비했습니다. 완전. 자, 여기까지가 기술 전술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러한 개념을 잘 기억하고 훈련을 통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4년 전에 공 변화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에 미세한 돌기가 없어져 회전수가 30% 정도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선수
측정도 41에서 0.5mm 정도 볼륨 더 커져서 크게 할 수 있고 컴퓨터에서 그리고 볼륨. 공격적 선수가 더 유리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남자 선수 가운데는 볼륨을 좀 크게 할 수 있고. 잠시만요. 17이네. 화면 선수들이 직접 느끼는 변화는 더 큽니다. 공의 직경도 41에서 0.5mm 정도 커져서 힘있고 공격적 선수가 더 유리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남자 선수 가운데는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20살 김동현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수의 수천 많은 공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대신 쭉쭉 뻗는 타구의 포인트 드라이브에 더 강력한 힘이 실렸습니다. 수비 전에는 선수들이 준비에 있어서 여자 선수들은 2000아시안게임 동메달로 에이스로 있었던 양하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수비의 스피드는 스윙에 길게 끌고 하는 레일리에도 크게 플라스틱 공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뉴스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었습니다. 회전수신, 뭐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회전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회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다. 수비 전형이 불리할 것이다. 힘있고 공격적인 선수가 유리할 것이다. 그 스피드 있는 스윙에 랠리도 강한 탁구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공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링고얀 선수와 이상훈 선수의 아시안게임 단체 결승 경기입니다. 整个对手的发挥。哇，这个球确实 예, 앞에서 다 아주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漂亮， 이상훈 선수가 밀립니다. 好球！奥远打得相当出色的一场，主要在于他的攻防转换。 이상훈 선수의 파워와 어떤 스피드 회전이 링관 선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붙어서 앞에서 다 처리합니다. 이렇게 밀리면 안 되죠. 예, 안 밀려야 됩니다. 안 밀려요. 哦，漂亮！他能够攻防的转换，反手对防守。 哦， 네, 마지막까지 붙어서 처리하죠. 예, 이상 선수가 이 경기에서 8점, 3-3 이루어졌는데요. 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난 스피드와 빠른 박자죠. 저는 공이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박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빨라진 것이죠. 자, 셀룰로이드 공과 플라스틱볼입니다.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옛날 볼은 상대적으로 작고 얇고 그리고 단단하지 않아서 스핀이 많고 빠르며 바운드가 낮고 길게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볼은 크고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스핀이 적고 느리며 바운드가 높고 짧게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궤적이 셀룰로이드 옛날 볼이고요. 검은색 선이 플라스틱볼입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은 낮고 길게, 그리고 검은색은 높고 짧게 떨어지죠.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볼 바운드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옛날 볼에 비해서 빠른 타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정점만 봐도 차이가 나죠. 예, 그런데 백핸드 기술 치키타나 백핸드 드라이브는 정점보다 더 앞에서 친다는 것입니다.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앞에 보신 영상에서 링가윤 선수가 테이블에서 붙어서 빠른 박자를 공격을 했는데 그런 타법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공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리모토 선수가 빠른 박자로 치면 우리나라 조대성 선수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네, 떨어지면 공이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타점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올릴 수준이 없죠. 이런 상황이 많아지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주니어 선수들의 플레이 성향은 빠른 박자의 공격적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まあ、自分の武器はバックハンドなので、自分のスタイルは前陣でやっぱりずっと攻撃をできるようなスタイルが一番理想ですね。 하리모토 선수가 백핸드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을 했죠. 예, 그렇다면 왜 백핸드가 강력한 무기일까요? 우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공의 변화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의 스피드가 엄청 빠르지만 타점을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기술은 백핸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자 싸움을 하려면 백핸드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백핸드는 몸 앞에서 타점이 형성돼서 시야가 확보되고 손목 사이를 용이해서 스윙이 간결하고 준비 동작이 빠릅니다. 그리고 테이블 전 구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박자 싸움에 되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핸드가 강하더라도 백핸드 기술에서 오히려 정하지 못하면 박자 및 선제 공격 싸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포핸드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조대성 선수와 대만의 린윤주 선수의 경기인데요. 백핸드에 중점을 두고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백핸드에서 미스 상당히 많이 합니다. 확실히 포핸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것 같아요. Scenarios favour him taking one of the two spots, the fourth seed.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It's Simmons playing at the moment. So, 자, 백미스 했죠? 4 all now. 빼서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떨어지죠? 좀 떨어지죠? 네, 백미스. 네,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백미스. 자, 백미스 했죠? 또 백미스 했죠? 네,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붙어서 확실히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백미스. Using that first 이런 step. 경기 양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In the second. 네, 계속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조대영 선수와 린유 선수의 경기를 분석해 보면은 우선 조대영 선수는 선제 공격에서 포핸드를 35%, 백핸드를 35%, 치키타를 30% 사용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린유 선수 같은 경우는 선제 공격을 15%, 포핸드로, 백핸드로 28%, 치키타로 57% 했습니다. 보시면 선제 공격을 린유 선수가 40회, 그리고 조대영 선수가 20회 했죠. 예, 배 이상 했습니다. 린유 선수가. 리시브 기술을 보시면은 조대영 선수는 포핸드 커트를 53% 했는데 여기 보시면 린즈 선수는 치키타를 23번 80% 했습니다. 그리고 치키타 다 돌린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점에서 보시면 조대영 선수가 26개 73%를 백핸드에서 했습니다. 네, 거의 백핸드에서 다 실점한 거죠. 그리고 득점을 보시면은 린유 선수가 4로 46%, 백핸드로 54%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저쪽 테이블 보시면은 조대영 선수는 한쪽 짧은 코스에서 치키타를 한 번도 안 했죠. 예, 그리고 보시면 백핸드 커트 숏 짧은 거, 포핸드 커트 짧은 거 13개 이렇게 했는데 린유 선수는 한쪽 짧은 코스에서 치키타 6개 그리고 포핸드 커트 짧은 것을 3개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린유 선수가 치키타가 좋은 걸 알았으면은 긴 서비스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긴 서비스 한 번만 넣습니다. 시합 전체에서. 그리고 보시면 또 커트를 짧은 것만 했죠. 사실 길게 주고 이렇게 흔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전술적으로 좀 미흡한 운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린유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쪽 짧게 되면 조대영 선수가 짧게 하겠죠. 그러면은 치키타 들어가고 백쪽으로 그러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핸드 강점을 살기 위해서는 리시브 및 백핸드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분석은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동영상 보시고. 네, 제가 다 했습니다. 예. 이게 말하는 것도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말하는 게 잘 준비를 못하고 이런 걸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잘 없는 건데 이렇게 탁구 분석. 축구는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핸드 기술 차이가 나면은
거의 뭐 포핸드까지 안 가죠. 그러면 백핸드가 강한 선수들끼리 붙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왕추진 선수와 하리부터 선수의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Yeah. 백을 많이 사용해요. 백을. 그리고 결정은 포핸드로. 네, 포핸드 상당히 좋죠. Those huge forehands. 자, 또 백. 그렇죠. 네, 백을 시작했죠. 하리부터 선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붙어서 같이 하면 돼, 같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네, 중심이 흐트러졌죠? 이러면 이제 이게 힘들죠? On. 백핸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백핸드 비슷하면은 포핸드 되게 가능하죠, 포핸드. One of them. Yeah, such a good player. Okay, you'll 네, come back 인사이드 from 아웃 here. 상당히 좋죠. Oh, that's ridiculous. 자, 여기까지만 집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왕춘진 선수와 하리부터 선수의 경기를 분석해보면 왕춘진 선수는 선제의 공격을 백핸드 드라이브로 19%, 그리고 치키타로 34%였습니다. 포핸드보다 백핸드를 더 많이 사용한 거죠, 선제의 공격에서. 그리고 하리부터 선수 같은 경우는 선제의 공격을 포핸드로 41%, 그리고 포핸드 플립으로 18% 했습니다. 하리부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화 쪽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하리부터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백핸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추인 선수가 백핸드를 피하고 화 쪽으로 많이 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리시브 기술을 보시면은 왕추인 선수가 치키타 31%, 포핸드 커트를 56%, 그리고 하리부터 선수는 치키타의 34%, 포핸드 커트를 42% 사용했습니다. 득점에서 보시면은 왕춘인 선수와 하야모토 선수 모두 포핸드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은 하쪽 짧게 해도 치키타를 사용하죠. 왕춘인 선수는 7개를 사용했고, 그리고 하야모토 선수는 9개를 치키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대장 선수와 다르게 짧은 커트만 한 게 아니고 긴 커트 줬죠. 긴 커트 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 드라이브, 서비스, 긴 서비스 많이 냈습니다. 긴 서비스를. 그래서 서로 네트 플레이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긴 플레이를 많이 사용했죠. 긴 플레이 이렇게 백핸드가 그렇게 비슷하게 되면은 결정부는 포핸드에 나온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왕춘인 선수와 장우진 선수인데요. 아시안 게임 결승입니다. 보시면은 왕춘인 선수의 리시브 성향을 보시겠습니다. 1세트를 보시면은 왕춘인 선수가 치키타를 4번 했습니다. 4번. 그리고 나온 서비스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처리했고요. 그리고 한 번 포핸드 커트를 했습니다. 한 번. 이쪽은 이제 장훈 선수가 긴 서브 넣은 거죠. 긴 서브. 네. 공격적으로 운영했죠. 자, 이 게임 옆에 거 보시면은 커트를 많이 했습니다. 커트를 했는데 나온 게 맞죠. 하프롱이 맞습니다. 나온 거는 장훈 선수가 먼저 했겠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좀 방어적으로 운영을 해서 졌습니다. 자, 3게임에서 보시면은 다시 치키타를 2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백핸드 커트를 2번 했는데 짧은 거에서 여기서. 근데 장훈진 선수가 조금 흐트린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나갔죠. 나가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먼저 했습니다. 왕춘인 선수가. 그리고 마지막 4게임에서 보시면 치키타가 6개. 그리고 포핸드 커트를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으로 운영했죠. 치키타를 다 백쪽으로만 했어요. 백쪽으로. 6번. 백쪽으로. 그래서 왕춘인 선수는 자신이 이기고 있을 때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하리모토 선수와의 경기를 보더라도 마지막 세트 3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리시브를 2번 다 치키타로 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갔는데 2개 다 들어갔으면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리시브를 운영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 분석을 해보면은, 포핸드 커트 쇼트를 6번, 그리고 롱을 2번 했고요. 포핸드 드라이브를 4번,
그리고 백핸드 커트 숏을 2번 했고요. 백핸드 드라이브 6번, 치키타를 14번 했습니다. 예, 커트보다 치키타를 더 많이 사용한 거죠. 그 득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포핸드에서 50%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테이블 보시면은 장훈희 선수는 화가 좋죠? 화가 좋기 때문에 백쪽으로 21개를 리시브를 했습니다. 21개를 백쪽으로. 백쪽으로 몰고 샷을 만들고 포핸드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작전이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4세트 다 치키타를 했죠? 치키타? 네, 치키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핫쪽으로 5번, 4번, 3번, 1번 이런 리시브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왕춘인 선수가 장우진 선수와 하리모토 선수를 상대로 리시브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우진 선수는 백쪽, 화쪽이 강하니까요. 백쪽으로 많이 했죠. 백쪽으로. 화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리모토 선수한테는 백쪽을 10번. 그렇죠? 그리고 화쪽 짧게와 미들. 네, 많이 흔들 거죠. 네, 백쪽보다는 화쪽으로 승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이런 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백핸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기술 치키타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론 선수 같은 경우는 치키타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짧게 놓고 시작을 많이 하는 편이죠. 하지만 세계적인 주니어 선수들은 이 치키타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린윤 선수를 봐도 거의 80%를 치키타로 리시브를 하고 있고 왕추진 선수와 하리모토 선수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치키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치키타 기술이 공격의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핸드 짧은 쪽 코스에서 풀링 말고는 공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치키타 기술로 인하여 공격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 선수들의 공격 성향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키타로 선제 공격을 하고 레이의 주도권을 확보한 다음에 공격 찬스를 만들어 강력한 포핸드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와 포핸드의 강점이 있지만 그래서 있어가지고 득점 개념이 서비스 리시브 후에 포핸드로 선제를 하고 선제 후에 포핸드로 결정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리시브 기술의 발전으로 포핸드의 선제는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요. 선제 후에도 백핸드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랠리의 주도권을 뺏겨서 실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핸드 결정구 전 단계인 백핸드 기술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백핸드 공격 기술, 백핸드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합 중에 백핸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왜냐면 처음에 볼이 백핸드로 많이 오니까.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백핸드 성향은 기술 박자가 느리고 타구 스피드와 파워가 약하면서 그 회전이 약하고 미스가 많고 준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히라노 미유 이 선수는 백핸드 사이드에서 거의 돌아서지 않습니다. 백핸드 다 처리를 하죠. 테이블에 붙어서 플레이를 하고요. 회전이 강하고 빠르며 그리고 타점이 빨라 상대방의 시야를 주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높아서 슛 미스가 없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 다운 준비가 빠르고 코스가 날카롭습니다. 백핸드 기술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이죠. 자, 백핸드에서 차이가 나면 어떠한 경기 양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올림픽 4강전입니다. 거의 백으로 쳐죠, 백으로. 자, 회전, 스피드, 코스, 박자 하나 못 맞죠? 네, 백으로 나와서 백으로. 자, 한 번 칩니다. 이제 한 번 칩니다. 네, 백핸드 기술 차이가 나면 이런 경기 양상이 나타납니다. 백핸드의 수준이 비슷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스밍사 선수와 시상호 선수의 경기 영상입니다. 네, 화에서 차이 나겠죠? 화에서, 포에서. 네. 스밍사 선수도 뺏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믿지 않죠?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네, 중심 보셨죠? 따라가는 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백핸드. 네, 시나는 미우 선수는 포핸드에서 약간 타점 느리죠? 약하고. 네, 또 옆으로 빼면은, 많이 가리면은 중심이 틀어집니다. 네, 또 지금 늦었죠? 미드를 봤을 때? 네, 또 늦었죠? 네, 여기까지만 시청하겠습니다. 자, 스윙사 선수와 미샤노 미유 선수의 경기를 분석해 보면은 스윙사 선수는 선제 공격을 백핸드 드라이브로 33%, 치키타를 33%, 총 66%를 백핸드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노 미유 선수 역시 백핸드로 50%, 그 다음에 치키타로 12%, 약 62%를 백핸드로 선제 공격을 했죠. 리시브 기술을 보시면은 스윙사 선수는 치키타 32%, 백핸드 커트 38%, 그리고 시나노 선수 같은 경우는 치키타 16%, 포핸드 커트 42%였습니다. 득점에서 보시면요, 스윙사 선수 같은 경우는 백핸드를 54%, 치키타를 11%, 총 65%를 백핸드로 득점을 했고요. 시나노 선수 역시 보시면 62% 3%에서 65%를 백핸드로 득점을 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백 쪽에서는 치키타를 5번, 5회, 이쪽에서는 시나노 선수 5회를 했고요. 시나노 선수는 짧게 많이 간 반면, 보시면은, 스윙사 선수는 길게 주고 했습니다. 길게. 그리고 서비스도 길게 많이 했죠. 네, 길게 주고, 롱플레이를 간 다음에 포핸드를 가면은 자기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롱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했죠. 롱플레이를. 그리고 시나노 선수 같은 경우는 득점을 서비스로 12점을 했고요. 그리고 스윙사 같은 선수는 서비스 득점을 9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윙사 선수는 포핸드가 강하기 때문에 랠리로 가면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롱플레이 싸움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의 플레이 성향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의 플레이 성향은 테이블에 떨어지는 성향이 강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스피드, 즉 느린 스텝, 박자, 큰 움직임, 준비 동작, 전환 속도 등이 느리고 결정구 찬스를 만들어내는 네트 플레이와 백핸드 기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우선 테이블에 붙어서 플레이하는 성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테이블에 붙지 않으면 기술이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발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붙어서 플레이해야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박자, 스피드, 회전, 파워가 나올 수 있는데 떨어지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타구를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붙어서 타점을 빠르게 해야 하고 빠른 타점의 준비 속도와 스텝 그리고 움직임 속도를 높여야 한다. 포핸드 결정구 기회를 만들어주는 백핸드 및 네트 플레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결정 능력이 있으면서 적응력이 강한 타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강한 승부 분석으로 테이블에 붙어서 밀리지 않아야 이긴다입니다. 네, 붙어서 하죠. 붙어서 밀리지 않고 팀워크 선수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회전이 중심이 무너졌죠. 이번에 마지막에. 판젠동 선수는 최고의 전성기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팀워크 선수를 보시면 테이블에서 붙어서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중진에서 젊은 선수들과 스피드와 파워 싸움을 한다면 밀릴 거라는 것을 알고 더 붙어서 플레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도 이렇게 테이블에 붙어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탁구, 잘 치는 탁구가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탁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의 변화와 대응, 그리고 기술 활용, 경기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할 사람 자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주니어 카이트 대회 총평인데요. 제가 이제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적응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합 용구 및 현지 분위기 적응 실패로 볼 컨트롤 및 감각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비스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드라이브 공구를 컨트롤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적응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적응 실패가
부담 및 긴장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담감이 높아져서 경기력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와 치밀한 준비로 경기에 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다 승부 분석과 목표 의식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체적 요인을 보시면은 일본, 인도는 스피드, 그리고 중동 국가는 파워, 중국은 스피드와 파워를 모두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스피드, 파워 어느 것 하나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 전술적 요인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해서 쉬운 미스가 많았고요. 그리고 랠리 시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핸드 기술이 부족해졌고 포핸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큰 스텝 위주로 뛰죠. 그래서 잔 스텝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순간 또 필요한 순간에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기술의 다양성이 아닌 기술의 완성도에서 정교함에서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아시아 주니어 대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나타난 대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자 복식에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 이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한번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2대0 8대7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결승입니다. 결승. 네, 싸움이 있었죠. 8대7에서. 네, 우리나라 선수들 네, 3구 미스했죠. 방금. 미스하는 것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3구 미스. They're going to set up shooting in for rapid return. 네, 디펜스 미스. Will they repeat the same tactic that worked effectively? 또 서브 미스 했습니다. 또. Oh dear. 또 서브 미스 했습니다. 10대10 갔죠. That's 2 now in a row. These have played matches today. They played in semi-finals as well. 네, 또 3구 미스 했죠. 네. 그럼 5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5게임. 5게임도 5대0까지 리드를 했었고 8대3까지 리드를 했습니다. 예. 상대 여기까지 상당히 잘 쳤는데요. 자, 쉬운 미스 엄청 많이 합니다. Victory for Korea in the women's and the girls. 그렇죠. 또 리시미스 2개. 예, 띄워줬죠 지금도. 되게 잘 치다가 갑자기 경기력이 저하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도 상대가 미스를 하는데 최영 선수가 네. 이거 하나 잘했습니다. 중국 선수들 이거 하나 잘했습니다. 이거. 네, 치키타 마지막에 알죠? 예, 백핸드가 약하니까 네, 마지막에 사용하죠. 앞쪽으로. 네. 네. And it was all too much. 너무 쉽게 먹었죠. 네, 끝까지. 자, 이게 이제 실점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중국 선수들이 잘한 건 10대 8에서 한 번, 딱 한 번이고 우리나라 선수가 다 쉽게 먹었습니다. 쉽게. 예. 이건 기술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선수들은 상당히 잘했는데요. 2대2, 5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트. 이거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중력, 신유미 선수가 집중력 유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유한나 선수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일본 선수들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졌죠. 이 작은 수비수가 중1로 알고 있습니다. 중1 선수. 자, 류한현 선수 조금 불안하니까 자꾸 넘기죠. That was fun. 아, 예, 지금 박자 빨리 쳤죠? 네. 끝까지 집중력 유지했습니다. And that is a fantastic rally to finish. So, 자, 남자 선수들과 다르게 끝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했습니다. 호주 오픈 우승 후 쉬신이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쉬신 선수는 이런 내용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해석을 하자면 경기 중 중요한 순간에서 내가 상대보다 경험이 더 많았다. 경험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어린 선수들은 아직까지 중요한 순간에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중요한 순간에 처리할 때 상당히 대담하다. 중요한 순간에 공격이 통하게 되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 승부가 거의 결정되어 가는 시간대에 서두르지 말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전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도 항상 연구하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네, 톰 칩, but action is expensive입니다. 네, 또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상당히 어렵죠? 행동을 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내적에서 오느냐 또는 외부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윗부분만 보죠. 이 선수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탁구를 하면서 여기 정상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 멈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중간에 멈추더라도 괜찮습니다. 탁구를 하면서 했던 노력들은 선수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분야에 도전할 때 분명히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명강해주고 이준호 선생님 박수 좀 한번 더 주시고요. 조금 늦게 시작돼서 뭐 정신없이 가긴 했는데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니면 지도자 선생님들 뭐 질문도 좋고 아무거나도 있으시면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고요. 네. 준비하는 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이제 준비는 거의 한 달 정도 했는데 그 발표를 거의 10년 만에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준비는 한 달 동안 거의 뭐 저녁에
이제 운동 끝나고 9시 반에 끝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스크립트 없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읽고 했는데 사실 없이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오늘 잘 봤고요.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잘해도 아주 유튜브에는 많이 뜨지만 네네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 혹시 저도 잠깐